편입 시작엔 편입 N. 안녕하세요. 편입엔 노원 캠퍼스랑 일산 캠퍼스에서 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나행이라고 합니다. 자, 4월 실력 모의평가 문법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는 멈췄다라고 지금 주어 동사 왔고요. 자, 멈추다, 물론 자동사도 되지만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stop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통 투부정사는 미래를 뜻하고요. 자, 동명사는 과거를 뜻해요. 그래서 stop 투부정사가 되면은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stop ing가 되면은 과거니까 하던 것을 멈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상 봤을 때는 그가 늦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추다는 해석이 맞지 않죠. 담배를 피던 것을 멈췄다 이렇게 가야지. 그럼 뒤에는 stop 다음에 이제 ing가 오기 때문에 B번 아니면 C번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자, 뒤에 지금 봤더니 이제 hurry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hurry는 서두르다라는 동사고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보통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이 동사의 성격이 보통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동명사를 쓰게 된 애들은 보통 과거적이고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답은 뭐가 돼요? 이렇게 B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하면 그는 담배를 피던 것을 멈췄다. 그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서둘러서 뛰어갔다. 어디로?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했고요. 자, 2번 문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The company 하면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 다음에 여기 지금 콤마, 쌍콤마가 보이는데요. 제가 보통 콤마, 쌍콤마는 수식, 삽입, 구 또는 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수식, 삽입, 구나 절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들어가야 되냐. 품사로 따지면은 형용사 성분이나 아니면 부사 성분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콤마, 쌍콤마로 묶이고 여기가 주어고 얘를 제외하고 has expanded 여기가 본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선지에서 봤을 때 관계사절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관계사들이. 자, which 같은 경우는 얘는 무슨격 아니면 무슨격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 그 표를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는 선행사 앞에 수식을 하는 명사가 사물 또는 동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격으로 따졌을 때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 됩니다. 얘가 주격일 때는 뒤에 동사가 따라올 거고 목적격일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가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뒤를 봤더니 headquarters 하면 본사라는 주어고 위치되어져 있다 하고 BPP 이렇게 수동태로 쭉 써있네요. 그럼 여기는 뒤에 지금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A번은 탈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는 얘도 관계대명사로 따지면은 주격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만약에 대시 오려면은 뒤에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 대 같은 경우는 콤마 뒤 계속적 용법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얘는 선행사가 누구밖에 안 돼요? who는 사람밖에 선행사로 가질 수가 없다. 그럼 얘도 탈락.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whose인데요. 자, whose는 여러분 표에서 무슨격 관계대명사로 외우셨나요?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실 때 선행사의라고 집어넣으면 괜찮아요. 그럼 앞에 선행사가 회사니까 회사의 이렇게 가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소유격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인칭대명사에서도.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랑 붙이고 얘를 포함해서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who's를 이렇게 집어넣어보면 회사의 본사가 위치되어져 있다 서울에, 인 회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다시 뒷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명사랑 붙이고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fter의 품사가 뭔가요? 자, after는 품사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요. 얘는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로 보는 경우는 당연히 뒤에 구조가 ing가 오는 그 동명사로 볼 거고요. 만약에 얘를 접속사로 보게 되면은 얘가 분사가 되겠죠. 근데 얘가 전치사든 접속사든 상관이 없어요. 이 전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접속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뒤에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전치사 더하기 ing 동명사로 온 거든지 아니면 접속사 더하기 분사인 분사 구문으로 보던지 어쨌든 여기 주절의 주어랑 일치해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일치하려면 여기를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자, 그녀의 학업을 유럽에서 마치고 난 이후에가 되죠. 자, 얘를 직독직해를 하면 그녀의 학업을 유럽에서 마친 후, 그러면 여기가 주절의 주어랑 같으려면 여기는 얘 학업을 마친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럼 누가 지금 주어로 와야지 말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주절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 구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주어 동사 구조면서 될 수 있는 애는 이렇게 A번밖에 없죠. 저희가 알고 있는 퀴리 부인 같아요. 그지? 그러면 유럽에서의 그녀의 학업을 마친 이후에 마리 퀴리는 돌아갔다 파리로, 그리고 그녀의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가야지 문장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after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전치사로 보든 아니면 접속사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품사가 둘 다 되는데 전치사 더하기 ing 동명사 구조든 아니면 접속사 더하기 분사 구조든 뭐로 보시든지 간에 뒤에 주절의 주어랑 일치한다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 주체가 누군지를 잡고 여기 주절의 주어를 여기서 골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The documentary explores 이렇게 갔는데요. 자,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이 다큐멘터리는 탐사한다, 탐험한다, 지금 동사 자리 왔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 자리예요? 제가 타동사니까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는 여기 지금 선지 보시면은 의문사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의문사절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의문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순서인데요. 의문사절은 순서가 올 때 의, 주, 동 이렇게 순서로 와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첫 번째로 순서를 잡아주시고 두 번째 핵심은요. 우리 how라는 의문사는요. what하고 like를 합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나는 모르겠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라는 문장을 쓸 때는 I don't know how he look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왜? how는 의문 부사니까 뒤가 이렇게 자동사로 완전하게 쓰면 되고, 아니면 I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중학교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how라는 의문사는 what하고 like를 합쳐서 쓴 게 how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잘 풀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 D번 같은 경우는 순서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탈락을 시킬 거고요. what하고 like가 합쳐야지 how가 되는데 how랑 like가 이렇게 같이 쓸 수 없으니까요. A번도 이렇게 탈락을 시킬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뒤에를 봤더니 to be 이런 식으로 a teenager 이렇게 써 있어요. 자, to be a teenager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주어가 되고 이게 진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돼야지만 teenager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가주어 진주어가 성립이 되지. 그러면 what하고 like가 how랑 같은 말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답이 C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 다큐멘터리는 탐사 탐험한다. 어떨지 10대로 사는 것이 10대인 것이 어떨 것인지를 탐사한다. 자, 어디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잡아줘야 되는 거는 1번. 일단 의문사절은 순서가 중요하다. 요거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how는 what 더하기 like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요거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저기 뒤에 투부정사 구조가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가주어 is이 필요하다. 이렇게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4번도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지금 봤더니요. 새로운 규제들이라는 이렇게 주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콤마 쌍콤마는 수식 삽입 구절이니까 부사나 형용사 성분이니까 날린다 생각을 해주고 저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본동사 자리네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새로운 규제들 주어가 무슨 수예요? 복수지. 그럼 복수 주어고 동사로 연결되는 건 사실 몇 번밖에 없어요? A번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make. 자, 우리 문제 할 때 MBCTF 요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빨간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게 make, believe, consider, 그 다음에 think, 자, find. 얘네들은 뭐 잘 쓰는 애들이야? 가목, 진목 잘 쓰는 그런 동사들이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주어를 쓰고 얘네들 동사를 쓰고 이 목적어가 길어서 가목 붙이고 OC 가고 뒤에 지금 투부정사나 대절을 많이 쓰는 동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딱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목, 진목도 여기 it하고 투부정사 붙여서 딱 맞기 때문에 정답은 A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목, 진목 가기도 전에 이미 수일치란 동사 자리라는 거에서 정답 A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not until인데요. not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부정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not until 구문이라고 해서 자,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구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문장의 앞에 오면은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문두에 오면은 뒤가 어떻게 돼요? 도치가 된대요. 뒤가 도치가 되는데 얘는 그냥 주어 동사를 뭐 동사 주어 이렇게 뒤집는 건 아니고 얘는 의문문 순서로 도치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문장의 앞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도치라는 게 일어나는데 의문문 순서로 도치가 일어난다. 요거를 핵심으로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until이라는 단어의 품사입니다. until은 사실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되는 애야. 만약에 얘가 전치사면은 누구랑 세트로 묶여요? 원래 전치사는 명사랑 쓰니까 이렇게 명사랑 묶이고, 만약에 얘가 접속사다라고 하면 뭐가 묶여져요? 접주동 이렇게 문장이 묶이겠죠. 그래서 until이랑 붙어있는 애들은 다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치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봤더니 until이랑 이렇게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그럼 until은 여기선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앞에 not이 있고 until이라는 접속사에 쭉 걸리는 애, 여기까지 다 문장이 붙어 있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도치라는 게 일어나는데 의문문 도치 순서로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나요?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have pp면 have 주어 pp. 그 다음 비동사면 비동사 맨 앞으로, 조동사면 조동사 맨 앞으로. 자, 여기서 의문문 순서에 해당되는 거는 A번밖에 없죠? 그래서 A번 정답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underlying assumptions were questioned 이렇게 되는데, 자, 뭐 하고 나서의 비로소야? underlying 하면은 근본적인, 기저의 뭐 이런 뜻이죠. 그럼 근본적인 가정이 의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왜 그 이론이 실패를 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7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7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나머지 번호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법 문제라고 해서 독해 안에서 이제 문법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골라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rapid and unprecedente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은 빠르고 전례 없는 진보예요. 근데 인공지능의 빠르고 전례 없는 진보는 이렇게 가네요. 얘가 수식을 해서 이 advancement를 주어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콤마가 하나 있고요. 왼절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왼절 같은 경우는 이게 명사절일 수도 있지만 부사절, 형용사절 둘 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럼 앞에 콤마가 찍혀 있기 때문에 쭉 콤마가 혹시 하나 더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 콤마 이렇게 구조가 보이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콤마는 쌍콤마가 있으면 수식 삽입 구나 절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절로 들어간 거고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지금 동사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의 빠르고 전례 없는 진보는 하고 lead to가 초래하다니까 초래해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A번 여기 한번 볼까요? when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접속사입니다. 물론 얘가 관계 부사일 수도 있지만 부사절일 때는 주어가 동사를 할 때라는 접속사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아까 접속사 뒤에는 접주동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접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접분사고요. 요거 분사의 태가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intricately 하면은 복잡하게 라는 부사죠. 부사는 분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괜찮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용 가능성과 결합되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커플이라는 동사는 짝을 이루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럼 얘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때요? 분사의 태도, PP로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할게요. 자, 인공지능의 빠르고 전례 없는 진보는 근데 그게 뭐냐면 복잡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의 방대한 양과 결합이 되어졌을 때 근데 빅데이터가 또 뭐냐면
서로 상호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그런 빅데이터의 방대한 양의 이용 가능성과 서로 결합이 되어졌을 때 초래해 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동사에 그러면 밑줄이 그어져 있다까지 잡으셨을까요? 자,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문법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동사 세 개는 지금 동사에서 봐야 되는 세 가지는 일단 수일치, 시제 개념을 좀 확인을 해줘라. 그러면 지금 수일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주어가 지금 진보라는 단수 주어예요. 그럼 여기 수가 지금 안 맞네, 바로. has led to가 맞겠지. te는 괜찮나요? 자, lead to 하면은 뒤에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자동사 전치사고, 뒤에 봤더니 심오하고 광범위한 변화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te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제는 지금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는데, 현재 완료를 딱히 표현하는 시제에 대한 단서는 없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다. 자, 그러면 지금 수일치에서 얘가 틀렸기 때문에 B가 정답이 된 것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ways라는 앞에 명사가 보이고요. in 위치 구조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얘를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원래는 관계대명사만 있으면은 뒤에 구조가 어때야 돼? 뒤가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은 뒤에 구조가 어때야 돼? 뒤는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상황만 맞다라고 하면 뭐로 고칠 수가 있어요? 관계부사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부사 4개 배운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관계부사 4개는 의문부사 4개랑 똑같이 생겼지. where, when, why, how 이 4개를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무슨 위치로 고칠 수 있는지. 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는 관계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where는 어떤 위치로 고칠 수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엄청 많지. in, at, on 등등등 위치.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엄청 많죠. in, at, on 등등등 위치. 그 다음에 y는 무슨 위치로 고칠 수 있어요? y는 for 위치. 그 다음에 how는 무슨 위치? how는 in 위치. 그리고 where의 선행사는 장소고 when은 시간, why는 이유, how는 방식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how는 선행사랑 원래 같이 못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식이라는 the way, how 이렇게는 쓸 수 없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방식, 방법이라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뭘 대신하는 거야? in 위치는 how를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체크를 하면 돼요? 이제 얘는 how니까 관계부사니까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구조가 완전한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현대 산업들은 운영된다라고 지금 이 콤마 삽입 구조를 빼고 나면 문장 구조가 어때요? 완벽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일치가 맞지 않는 B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A번은 지금 콤마 사이에 삽입절로 들어간 건데 접속사 더하기 원래는 접주동이 맞지만 주어만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접분사가 된다. 그리고 분사태 확인했더니 PP가 맞죠? 자, 그 다음 B번은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세 개를 봐라. 수일치, 태, 시제를 보는데 지금 수일치에서 맞지 않아서 B가 정답이 됐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형용사, profound하고 for reaching이란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transformations 같은 경우는 얘는 가산 명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D번 같은 경우는 다시 앞에 선행사가 방식이나 방법이야. 원래 얘는 방식, 방법은 관계부사 how랑 같이 못 쓰기 때문에 how는 무슨 위치로 전환이 돼요? in 위치로 전환이 돼서 얘하고는 붙어도 되지.
다만 이 경우는 뒤에 구조가 어때야 돼요?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풀이를 7번까지 했고요. 이어서 8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 trying situation 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면구 날라가고요. 자, 당신은 또한 찾을 수 있다 해서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가 왔습니다. 자동사는 단독으로 있으면은 당연히 목적어를 못 쓰지만요.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는 순간 뭐가 가능해요? 목적어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를 봤더니 whatever element of humor may be present라는 명사절이 왔네요. whatever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자, whatever 이름이 뭐예요? 일단은 what이라는 애부터 해볼까요? 자, what이라는 애는 얘는 원래 의문 대명사 아니면 의문 형용사지. 맞아요? 의문 대명사 아니면 의문 형용사야. 그럼 얘가 관계사로 갈 때도 무슨 대명사였어?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형용사지. 그럼 얘는 여기다가 만약에 ever를 붙여서 whatever가 됐으면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돼요? 복합이 된 게 ever잖아. 여러분이 이제 외우기 어려우면 복합이라는 글씨를 ever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는 이 관계 대명사에서 복합이 붙었으니까 복합관계 대명사 아니면 자, 관계 형용사에서 복합이 붙었으니까 복합관계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다시 whatever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what이라는 애는 원래가 의문 대명사 아니면 의문 형용사, 그리고 관계사로 갈 때도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형용사니까 여기서 그대로 whatever가 되면 복합관계 대명사 아니면 복합관계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what을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는데요. 자, 그러면 whatever라는 애는 다시 이름이 뭐라고요? ever가 복합이라는 글씨니까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 아니면 복합관계 형용사다. 근데 얘가 복합관계 대명사든 아니면 복합관계 형용사든 이끌 수 있는 절이 있어요. 일단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이 뒤에 구조는 얘가 만약에 복합관계 대명사면 뒤에 구조는 어때야 돼? 당연히 대명사가 비어야 되니까 뒤에 불완전할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얘가 복합관계 형용사면 형용사는 항상 누구랑 붙어 있어? 이렇게 명사랑 붙어 있고 얘를 제외하고 얘도 불안한 구조가 될 거지. 명사가 빠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whatever 하고 이렇게 절이 되는 건데요. 이 복합관계 대명사절이든 복합관계 형용사절이든 이 둘 다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의 기능을 해줍니다. 그럼 명사절이면은 얘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뭐예요? 명사처럼 주목부, 전치사 뒷구조가 될 테고요. 그리고 부사절이면은 당연히 쓰레기절, 부사절이니까 주절 따로 있고 얘는 남는 절이 되겠지. 자,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다시 우리 what이라는 애는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형용사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whatever가 돼도 복합관계 대명사 아니면 복합관계 형용사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복합관계 대명사로 온 거든 아니면 복합관계 형용사로 온 거든 이 절은 무슨 절과 무슨 절을 이끌 수 있다?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뭔지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이 whatever 뒤에 지금 element라는 명사가 바로 딸려왔어요. 그지?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지금 봤더니 뒤가 여기까지 봤을 때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됐어요. 맞지? may be까지 가고 여기가 주격 보어가 되고 지금 주어가 빠졌어. 얘가 이렇게 붙어서 주어까지 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무슨 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다음에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은 목적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element라는 명사랑 붙었기 때문에 얘는 누구야? 복합관계 형용사가 된다.
자, 요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 해석은요. 얘는 명사절일 때 해석은 든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어떤 유머의 요소가 나타나든지를 찾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처음부터 깔끔하게 할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는 또한 찾을 수 있다. 그 어떤 유머의 요소가 나타나든지를 찾을 수 있다 해석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복합관계 형용사나 복합관계 대명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절 전체가 무슨 절을 이끌 수 있다고요?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 전치사 뒤에 명사절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번은 지금 틀린 게 없어요. 자, 이제 B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B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many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어에서는 다시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명사가 셀 수 있냐, 아니면 못 세는 불가산이냐, 그리고 얘가 많은이냐, 적은이냐에 따라서 앞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애가 달라져요. 이 가산은 수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고 불가산은 양의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가산의 많은은 many로 표현을 해주고요. 자, 불가산 많은은 much로 갑니다. 그리고 가산의 적은은 few로 가면 되고요. 불가산의 적은은 little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일단 이 네 개를 먼저 기억을 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가산의 수 개념이니까 many하고 닮은 many어나 아니면 넘버, 수가 들어가는 넘버 오브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을 뜻하는 단어가 뭐 있어요? 양이 영어로 뭐야? 딜이나 amount, quantity 그런 애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an amount of, 뭐 a quantity of, 아니면 a deal of. 앞에 붙고 붙는 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해주고요. 자, 이런 애들이 양의 많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다시 many, much, few, little 일단 이거를 먼저 잡아서 외워주시고 이 many랑 비슷하게 생긴 many어도 결국 가산의 많은을 뜻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안 되면 이 노란색으로 쓴 거 먼저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many하고 many어는 둘 다 어디 칸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둘 다 공통점이 가산의 많은이라는 소리야. 근데 many 다음에는 당연히 많은이니까 가산의 복수 명사랑 옵니다. 근데 원래 many어라는 애는 어는 항상 단수 앞에 붙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산 명사랑 오는 거는 맞는데 뒤에는 단수 명사랑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뒤에 동사가 붙으면은 many, 복명, 복동 이렇게 오고 만약에 여기 many어 다음에 오게 되면 동사가 many어, 단명, 단동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many어가 왔고 여기까지 해서 뭐가 돼야 돼? many어하고 가산의 무슨 명사? 단수 명사가 돼야 되니까 얘는 괜찮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볼게요. 자, C번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laughing부터 끊어지는 데부터 그냥 바로 보면 되지. 자, 웃음은 상호적으로 자극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stimulate 하면은 뜻이 뭐야? 얘는 자극시키다라는 감정 유발 동사예요. 감정 유발 타동사예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요. 분사 파트를 할 때 또는 수동태 파트를 할 때 이 감정 유발 동사는 사람이랑 쓰게 되면 뭘 써요? PP 아니면 수동태로. 그리고 사물이랑 쓰게 되면 감정 동사들 어떻게 써요? 분사로 됐을 때 ing를 쓰거나 능동태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외도 있죠. 사람이 유발자면 ing 가능하고 사물이 의인화가 되었으면 pp 가능합니다. 근데 그 경우를 빼고는 감정 동사에서 이렇게 갈 때는 다시 사람은 pp 아니면 수동태로, 사물은
ing 아니면 능동태로.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웃음이라는 사물이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is 다음에 수동태가 아니라 여기가 뭐로 돼야 돼? v-ing 이렇게 능동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감정 동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 답은 지금 C번으로 나왔지만요. 마지막 풀이도 진행을 해보면 당신의 웃음은 시작시킬 것이다. 자, start는 자타동사가 다 돼요. 여기선 타동사로 잡겠습니다. 목적어 있으니까. 그럼 당신의 웃음은 시작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의 웃음을. 자, 여기서 이제 문법 포인트는 다시 영어는 반복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명사는 대단이면 도웃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that은 당연한 얘기지만 단수 명사를 받아주고요. 자, 도웃은 복수 명사를 받아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당신의 웃음이 다른 사람의 웃음을 시작시킬 것이다. 그럼 단수를 받으니까 뭐로 가면 돼요? 대수로 잘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사실 A번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복합관계 형용사나 복합관계 대명사는 어렵잖아. 근데 지금 밑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답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전면구 날릴게요. 자, 용어. 텀 하면 되게 뜻이 많은데 뭐 학기, 기간, 용어, 말. 근데 여기서는 용어로 갈게요. 자, 흰 코끼리라는 용어는 가고 콤마, 쌍콤마 지금 보이죠? 자, relate to 하면은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지금 봤더니 흰 코끼리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굉장히 비싼 짐이래요. 근데 어떤 짐인지 또 수식을 해줘. 자, fail to 하면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인데 meet expectations 하면은 기대에 부응하다. 그럼 기대에 부응하는 거를 실패한 그런 값비싼 그런 짐을 뜻하는 의미하는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말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텀이 주어로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콤마는 쌍콤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식사비 구절로 날려줘야 된다. 그럼 저 말은 하고 본동사는 여기 있네요. 최초로 사용되었다. 지금 얘는 무슨 태 무슨 시제인가요? 수동태고 과거 시제를 뜻하는데요. 지금 여기 봤더니 17세기에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단서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일단 말이 사용된 거니까 수동태 괜찮고 그리고 과거 시제 단서랑 잘 붙어서 괜찮네요. 자, 그럼 여기 괜찮고요. According to one source 하면은 여기까지 전면구니까 얘도 이렇게 묶어서 쳐낼게요. 얘 묶어서 쳐냈듯이. 자, 하나의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it was popularized 이렇게 되는데 원래 popular가 당연히 인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 그럼 popularize 하면은 인기 있게 만들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무슨 태로 쓰였습니까? 수동태로 지금 쓰였지.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이 용어가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인기 있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때요? 대중화되었다. 태 괜찮은 것 같지? 다음에 따라오는 PT 반음의 경험에 따라서 근데 코끼리와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인기 있어졌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follow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따라오는 이라고 할 때 우리 따라오는 예시할 때 뭐라고 써요? following example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지금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수식을 당하는 명사가 하면은 ing고 당하면 pp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따라오는 반음의 경험, 그지? 이 경험과 더불어서 인기 있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때요? 잘 썼다 여기까지는. 지금 사실 끊어지는 거는 it was popularized 하고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은 구조가 잘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까요? After much efforts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잠깐 자, 아까 제가 쓸 때 이 much는 뭐랑 붙는다?
우리 많은이라고 할 때 다시 가산, 불가산 이렇게 나눠지고요. 가산은 수 개념이고 불가산은 양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much는 누구랑 붙는 거야? 불가산 명사랑 붙는 거지. 근데 불가산 명사는 기본적으로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더니 much efforts 이렇게 s가 붙었으면 뭐 가산이라는 건데 이렇게 much를 못 붙일 거 아니야. 그래서 C번이 지금 틀린 거네.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까 그 표 생각나시죠? 다시 가산의 많은 어떻게 써요? many. 불가산 많은은 much. 가산의 적은은 few. 불가산 적은은 little. 요거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얘는 풀린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기본적으로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한번 볼게요. 답은 나왔지만 자, D번 only to 동사원형이라는 거 좀 한번 볼까요? 자, only to 동사원형은요. 일단은 뜻이 두 개로 해석이 돼요. 1번 오직 to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뒤에 내용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결과 표현이라고 해서 결국 투부정사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무슨 용법이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근데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결과로 해석될 때는 only to 다음에는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봤더니 반엄은 마침내 획득했다, 얻었다, 동물을. 근데 시암의 왕으로부터 얻었다. 여기까지 해서 문장은 끝났고요. 그런데 결국 발견하게 되었다, 대절을. 그의 흰 코끼리가 실질적으로 더러운 회색빛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 내용이 처참해. 뭔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뭔가 환상을 가지고 코끼리 데려왔는데 지금 결국 더러운 회색이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이 두 번째로 해석이 되는 부정적인 내용이 붙는 결과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제 only to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오직 to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결국 이렇게 안 좋게 되었다라는 부정 결과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2번이니까요. 얘는 맞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9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얘는 맞는 거를 골라라 문제네요. 자, she has no friends to talk 이렇게 되는데 자, 그녀가 친구가 없다라는 문장인데요. 그지? 근데 얘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할 친구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무슨 용법이 돼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지. 수식이니까, 명사 수식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수식을 당하는 명사랑 투부정사의 관계가 주술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 관계다라고 하면은 이 수식을 당하는 명사를 뒤로 붙일 수 있으면 걔를 목적 관계라고 하는데 목적 관계일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제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신경을 써야 돼. 터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되려면 터크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치사 뭐 with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을 당하는 명사랑 투부정사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목적 관계일 때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경을 쓰라고요. 전치사 유무를 확인을 해줘라.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자, 만약에 그녀가 온다면, 올 거라면 이렇게 가지. 얘 무슨 절이야? 아무것도 없는 쪽이 주절이고 얘는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 되네요. 그리고 if는 조건의 부사절이네요.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하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시조부는 현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고요. 현재 완료는 또 미래 완료를 뜻해요. 그래서 쟤는 위를 지우고 comes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얘도 X. 자, 그 다음에 C번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어디까지가 주절인가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붙은 이쪽이 주절이죠. 주절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 표현이 있네요. 자, 우리 조동사 파트 할 때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표현을 크게 3개로 배우셨을 건데요. 1번,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충고, 주요, 명제, 충. 그 다음 2번, 이성 판단의 형용사. 이성 판단의 형용사는 해석 어떻게 돼요? 필수적인, 중요한, 당연한. 그 다음에 3번, 감성 형용사. 이렇게 당위적인 표현이 주절에 있으면 이 종속절 안에는 조동사 뭐가 있어야 돼요? should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그래서 얘는 should가 있고 동사 원형이니까 어때요?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apologize는 왜 뒤에 목적 없어도 돼요? 우리 자동사인 거 안 까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사과하다 할 때 apologize to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얘는 목적어 필요 없이 이렇게 부사로 바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번이 맞는 문장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D번 한번 보실게요. The house하고 이게 주어인데요. where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where, when, why, how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관계 부사 이렇게 불렀어. 때, 장소, 이유, 방법 얘를 관계 부사라고 얘기하고 자, 부사는 문장 안에서 쓰레기이기 때문에 뒤에 구조가 어때야 돼요? 완전한 구조가 돼야 돼. 근데 뒤에가 지금 봤더니 be born in 이렇게 갔어요. 자, be born 하면은 수동태로 문장이 끝난 건데 여기까지 써야지 끝나서 완전한 거지. in 전치사가 또 있으면은 전치사는 항상 누구랑 붙어야 돼? 명사랑 붙어야 되지. 그럼 얘는 사실 완전한 게 아니죠. 지금 불안해서 문제네. 그럼 얘를 맞게 고치면 어떻게 고치면 돼요? I의 in을 떼고 쓰던지 완전하게 where I was born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불안하려면은 우리가 뭘로 쓰면 돼? 관계대명사인 which I was born in 이렇게 써버리던지. 자,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 뒤는 완전하고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 단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다시 완전해진다. 요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얘는 X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답은 C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저희 10문제 4월 실력평가 풀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해야 되는 애들, 크게 정리해야 되는 애들은 잘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